네, 저기 그 이론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마지막일 겁니다. 근데 뭐 이번에 하는 이론 정리가 가급적이면 전방위적으로 좀 다 정리를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인데, 그렇다고 해서 또 이렇게 너무 세밀하게 나가게 되면 우리가 시간이 되게 부족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단 개념 정리를 먼저 좀 할 겁니다. 개념 정리하면서, 그리고 지금 다 이렇게 내가 호구 조사를 해봤잖아요. 해보니까 느낀 게 그냥 뭐랄까 처음 하시는 분들처럼 해야 될 필요성은 없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한 달 동안에 중요한 것만 쭉 정리해서, 일단 챕터는 제가 한 13개 정도 뽑아놨거든요. 일단 최대한 빨리 13개를 뽑고, 만약에 이 중에 지금 빠진 게 한 2-3개가 더 있는데 시간이 남는다 그러면 좀 보충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개인적으로 좀 해주세요. 편입에서는 출제 빈도가 좀 떨어지는 것들은 뺐었습니다. 아시겠죠? 중요한 것들 중에서 이쪽에 지금 안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이 나오는 게 일치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뭐 이제 굳이 강의에 대한 부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책을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재에서 특히 안 달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필요하면 제가 또 따로 한 번 더 강의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중요한 챕터들은 거의 다 정리를 다 할 겁니다, 이번 달에. 그래서 빨리빨리 진도를 좀 빼갖고 전반적으로 머릿속에 그 진도는 많이 나가지만 머릿속에서 최대한 뭐 하면 뭐다 이런 식으로 딱 나올 수 있게 정리하는 게 목적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교재를 최종 문법 교재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에다가 필요하신 것들을 잘 정리해서 두시면 마지막 교재를 활용하기에 좋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옛날에 이제 배웠던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쭉쭉 이론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갑시다. 첫 번째 4페이지 보세요. 일단 맨 앞에 처음에 결국은 문법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다 문장에 관한 문제고, 문장의 중심이 뭐죠? 문장의 중심이 되는 단어가 뭐죠? 문장 성분이 동사예요, 동사. 그러니까 핵심이 동사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이 얘기입니다. 문장이라고 하는 것, 그죠? 센텐스라고 하는 거는 주어하고 동사에 관한 얘기고요. 그렇죠? 동사랑 관련된 게 뭐가 있어요? 이 동사랑 관련된 것이 목적어라든가 혹은 보호 같은 것들이 따라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거랑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또 이제 하나 더 들어가는 게 뭐냐면 부사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랑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형용사 같은 것들이 들어갈 거라고요. 물론 이제 이건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요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장을 공부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축이 누군지를 찾아서 그놈부터 공략을 하시면 되는데, 그놈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술부의 우두머리예요, 얘가. 그쵸? 뒤에는 얘들은 얘가 필요하면 나오는 거고 얘가 필요 없으면 안 나오는 거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모든 문장의 핵심 자체가 동사이기 때문에 동사부터 일단은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동사에서 나오는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모든 문장은 이거를 문장어로 하시면 돼요. 문장어로 고쳐버리면 모든 문장은 뭐로 구성되어 있다? 주어와 동사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 문법적인 기초고, 두 번째는 동사가 2개면 이게 첫 번째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품사를 따지는 게 아니라고. 모든 문법에서 핵심은 동사가 2개면 이게 가정이라고. 가장 위험한 가정이고, 동사가 2개면 한 문장에 쓸 수 없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접속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가는 게 이제 확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팩트가 적어두세요. 모든 문장은 주어와 동사가 필수.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문장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결국은 하자라는 게 이 작업 하자라는 거예요. 주어 찾고 동사 찾자 이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를 벗어나서는 문법을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짓 다 하지만 결국은 이거에 대한 모양 같은 것들이 계속 전환되는 것 뿐이지 더 이상의 어떤 변형은 없습니다. 두 번째, 문법의 가장 중요한 규칙이 뭐라고요? 동사가 2개면 이라는 가정이에요. 이 가정이 가장 위험하고 중요한 규칙이라고요. 동사가 2개면 가장 기초적인 단계가 뭐가 필요하다? 접속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발달시킨 게 뭐예요? 준동사가 가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러니까 준동사라고 하는 메커니즘은 접속사라는 메커니즘을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따라 나오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요 2가지 개념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시게 될 모든 문장의 처음이자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이 문장에서 지금 두 개의 문장에서 핵심되는 단어가 이 단어란 말이에요. 동사라는 단어. 그럼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 동사가 뭔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쫙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고 가야지 일단은 문장을 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니까 중심축부터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동사하고 문형이에요. 그러니까 문형이라는 개념은 이걸 얘기하는 거라고, 이거. 동사가 얘를 요구하면 나오고 요구하면 나오지만 요구하지 않으면 안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떤 동사가 얘를 요구하는지 안 하는지.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구분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동사의 종류라고 하는 게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종류라는 건 크게 두 개밖에 없거든. 동사라고 하는 거는. 그치? 무슨 동사, 무슨 동사? 자동사 아니면 타동사. 이거는 원어민이 배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밖에 나눠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동사 아니면 타동사입니다. 첫 번째가 자동사, 두 번째가 타동사. 이렇게요. 그럼 자동사하고 타동사라고 나눠진다 그러면 자동사하고 타동사는 기본적인 근거가 뭘 따라 구분한다? 목적어를 따라 구분한다. 그쵸?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자동사는 뭐가 필요 없는 거야? 목적어가 불필요. 타동사는 목적어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틀입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게 되면 동사라고 하는 게 두 개밖에 없다고요. 자동사냐 타동사냐 계속 그 얘기입니다. 됐어요? 여기서 플러스 하나 더. 아까 봐서 알겠지만 우리가 구분을 하는 게 목적어도 구분하지만 또 뭐도 구분했었어요? 보어도 구분했었죠. 그러면 보어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도 디테일하게 구분할 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렇죠? 보어가 필요한 동사, 필요하지 않은 동사를 뭐라고 불러요? 보어가 필요한 동사를, 필요 안 한 동사를 완전 동사라고 하고, 네 번째 불완전 동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완전 동사라는 건 뭐가 필요 없는 거라고요? 보어가 필요 없는 거라고. 보어가 불필요한 거고요. 불완전 동사는요, 보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크게 또 두 가지를 묶을 수 있다고요. 목적어의 유무에 따라서, 보어의 유무에 따라서. 되셨나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만들어낸 게 소위 말하는 뭐죠? 문장의 오형식이라는 겁니다. 그죠? 오형식을 외우자라고 얘기해드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 얘기하지만 오형식은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셔야 된다고. 오케이? 그럼 오형식이라고 하는 거는 뭐 뻔하잖아요. 일단 이거부터 쭉 풀어보시면 돼요. 첫 번째 이거부터 해보시자고. 첫 번째 주어하고 동사 하나만 가지고 끝나는 동사 있다는 얘기죠. 그쵸? 오케이? 또 뭐 있었어요? 이 형식은 주어 동사 보어. 그 다음에 3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4형식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5형식은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 그러니까 이거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이름을 붙이실 수 있으면 돼요. 이거 무슨 동사라 그래요? 그냥 자동사라고 하면 안 되죠. 두 개 붙여야죠, 이제는. 그쵸? 그래서 위에 있게 무슨 동사? 완전 자동사. 얘는요? 불완전 자동사. 얘는요? 완전, 왜요? 보호는 필요 없으니까. 무슨 동사? 타동사. 얘는요? 완전 타동사. 보호는 필요 없잖아요. 얘도. 얘는요? 불완전 타동사. 개념 이해하세요? 됐죠? 그러면 조심할 게 문제가 딱 생기네요. 딱 이거 구분하자마자 무슨 문제가 생겨? 같은 단어가 두 개 있다고. 그러면 그 공부를 하는 사람들한테 있어서 동일한 단어가 두 개 있으면 제일 위험한 거거든. 어떤 걸 말하는지가 불명확해지니까. 그쵸? 그러면 두 개를 구분을 하는 게 맞겠죠? 오케이. 요 놈이 완전 타동사의 기본형이라면 요건 약간의 변형이잖아요. 얘를 바꿔준다고, 이름을. 그치? 얘는 목적어 두 개. 근데 번역이 어떻게 돼요? 번역이. 뭐뭐에게 무엇 을 이게 돼버리니까 늘 이 동사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주다란 뜻밖에 안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다란 의미를 가진 동사, 좀 멋있게 얘기해봐. 수요 동사라고 한다고요. 완전 타동사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타동사가 두 가지인데 네 번째 그 사형식 동사는 모든 동사가 다 주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수요 동사라고 한다고요. 구분을 하려고.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5개의 문형이 이렇게 쭉 나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대뜸 이것만 딱 외우려고 그러면 기분 나쁘지만 외우지 마시고 개념을 이해하시라고, 저것만. 그리고 이거 시험에 안 나온단 말이야. 문형을 파악하라는 거는. 뭘 문제를 내냐면 자동사야? 그럼 쓸 필요 없잖아. 타동사야? 그럼 써야 되잖아. 이게 문제가 나온다고.
그쵸?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결국은 뭘 구분하셔야 돼요?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를 구분하시는 게 핵심이란 말이야. 기본적으로. 됐어요? 오케이. 그럼 잡으시면 돼요. 그럼 두 번째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모든 문제를 풀 때는요, 결국은 자동사하고 타동사, 그 다음에 불완전 동사와 완전 동사의 구별이 핵심이란 말이야. 딴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 작업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문형을 5개를 배울 텐데, 문형 5개를 배우는 목적도 딱 하나입니다. 시험장 갔을 때 구분하자라는 거야. 헷갈릴 만한 것들을 모아놓은 게 문법책이고, 문법책 이외의 것들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구분을 하셔야 된다고. 오케이? 그러면 구별하는 방법. 자동사, 타동사 구별법. 자동사와 타동사는 구별하는 거 어떻게 구별해요? 오버하시면 안 돼요. 자타의 구별법은 무조건 해석이에요. 딴짓 하지 마시고 해석하십시오. 첫 번째는 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꼭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단어를 외워서 하려고 그래요. 근데 단어를 외워서 안 된다고. 문장에서 보고 해석해야 돼요. 해석. 그러니까 단어를 모르면 자타는 모르는 겁니다. 개념 이해하시겠어요? 어쩔 수 없어요. 단어를 모르면 자타는 모르는 거라고요. 그죠? 해석하십시오. 봐봐요. 예를 들어서 trip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trip. 이거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응?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trip이라는 단어가 trip in the station 이렇게 썼으면 이제 문장이 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땐 구분을 해내셔야 된단 말이에요. 타동사인지.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fall down. 넘어지다라는 뜻이 있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모르면 깨지는 거라고. 내가 trip이라는 단어가 넘어지다라는 뜻이 여행 아니야? 아니야. take a trip 할 때 그때부터 여행이고 동사로 썼을 때 넘어지다라는 뜻으로 훨씬 더 많다고요. 이해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뜻이 만약에 바뀌어버리게 되면 그래서 깨지는 거라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매년 내는 학교가 어디냐면 고대야. 고대는 여러분들한테 매년 내는 게 계속 그 얘기라고. 이거 자동사야, 타동사냐, 이거. 또는 동사야, 명사야, 이거. 그러니까 자리와 기본적인 내용 가지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계속. 됐어요? 딴 거, 그러니까 포인트를 잡으시라고요. 자동사와 타동사를 구별하는 방법은 해석이에요. 해석은 어렵지 않아요. 뜻을 안다 그러면. 그쵸? 자동사와 타동사는 타동사를 잡으시면 되죠. 타동사는 번역이 어떻게 돼요? 을 또는 를 이거를 요구를 해요. 근데 보통 를 요구하지 않죠. 이게 기본적인 팩트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고 큰 차이가 없다고. 이해했어요? 그럼 무슨 문제가 나와요? 타동사는 을을 요구하는데 자동사는 을을 요구하지 않아.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타동사인데 을을 요구하지 않는 동사가 있다고. 대표적인 동사가 여러분들 배웠던 게 뭐 있어요? marry.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거는 그 왜 메리가 자꾸 문제를 내야 되고 디스커스를 문제를 내야 되고 멘션을 문제를 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주류가 아니야. 얘들은 미안하지만 얘들은 원래 중요한 단어들이 아니라고. 시험을 보는 우리한테만 중요한 거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영어 단어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말과 이 부분에서 비슷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자타 구분해 주시면 되는데 이것들은 문제를 내야 되다 보니까 좀 알아두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정리해 놓은 게 문법책이니까 문법책이 좋은 책은 아니라고요. 자꾸 이런 것만 보게 하니까.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문법책에 나와 있는 단어들은 어떻게 보면 수업용 단어들입니다. 그냥 외워두시면 돼요. 아셨죠? 오케이? 자, 됐습니다. 그러니까 타동사, 자동사에 대한 부분 그렇게 해두시고 두 번째는요. 해석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좀 더 어렵게 나가게 되면 해석에 대한 부분과 in context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사라면 주체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행하는 또는 진행되는 동작. 좀 적어두세요. 생각보다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처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신다 그러면 제가 이런 말 못하겠지만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라고요. 자타에 대한 구분이 미묘한 문제들은 다 이런 문제들이에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연적 발생. 이런 말도 좀 적어두세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그죠? 자연적 발생.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increase란 단어가요. 자동사가겠습니까? 타동사겠습니까? increase가. 뜻을 모르진 않죠. increase가 무슨 뜻이에요? 증가하다면 자동사야, 타동사야? 증가하다면. 자동사죠. 증가하다는 뭐만 나오면 돼? 뭐가 증가했는데 이것만 나오면 돼. 주어가 증가했다, 이것만. 그럼 증가시키다면 타동사야, 자동사야? 타동사죠. 무엇을 증가시키다. 그러니까 주어도 나와야 되지만 무엇을 증가시키는지도 나와야 되니까. 이해했어요? 그러면 increase라는 단어 사전을 보시게 되면 뭐로 정의되어 있어요? 자동사도 있고 타동사도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가 increase만 그래요? 아니, 거의 모든 단어가 다 그런다고. 자타가 다 같이 쓰인다고, 실제로.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게 되면 이런 거 딱 봤을 때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구분을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문제를 낸단 말이야. 그럼 이것만 가지고는 문제를 구분을 못해요. 단어 하나만 가지고 문제를 내는 건 없다고, 절대로. 여러분들이 보는 건 결국 문장이기 때문에 문장 안에서 앞에 나와 있는 게 주어가 이거야. The population, 인구래요. The population of Korea, 한국의 인구랍니다. 이게 만약에 주어라면요. 한국의 인구가 주어라면 이것도 확실하진 않아요. 뒤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서술부가. 근데 자동사일 개연성이 높아요? 타동사일 개연성이 높아요? 자동사일 개연성이 훨씬 높아요. 뒤쪽에 이런 정보가 더 나와 있다 칩시다. The economy, 경제가요. 그죠? develop. 그죠? 발전하면서 이렇게요. 경제가 발전하면서 인구는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자동사로 볼 수 있어요? 타동사로 봐야 돼요? 자동사일 개연성이 훨씬 높다고. 왜? 첫 번째, 이것 자체가 주체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연적으로 증가할 수 있죠. 네, 그럼 자동사예요. 개념 이해하시겠어요? 여기다가 만약에 타동사라고 봤다 그러면 뒤에 만약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얘를 수동태로 바꿔야 되는데 be increased 개념을 쓰게 되면 이거는 행위자에 대한 동작이 훨씬 더 강화됐기 때문에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적 발생 개념과는 전혀 반대 개념이라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기출 문제를 계속 풀어보시고 예상 문제를 계속 풀어보셔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조금 더 따져보시라고. 근데 기본 개념은 두 가지예요. 해석을 하시고요. 문맥에서 자동사, 타동사 개념을 좀 구분을 하시는데 이렇게 자동사라면 요 개념. 됐어요? 머릿속에 딱 기억해야 될 말,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적 발생, 진행되는 동작. 됐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타동사라고 했으면 타동사는 어떤 개념이냐면 타동사는 동작이 가해지는 대상. 요걸 좀 잡으세요. 동작이 가해지는 대상. 이게 필요한 동사가 보통 타동사예요. 되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 말과 거의 잘 맞아요. 우리나라 말로. 그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때렸다. 그러면 무어가 필요해. 뒤에 쪽에. 뭘 때렸는데. 그렸다. 그럼 뭘 그렸는데. 그죠? 그럼 그 동작이 가해진 대상이 그대로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보통 거의 이렇게 해석이 돼요. 이렇게 해석이 안 될 때라도 이게 될 때가 좀 있습니다. 그게 아까 보셨던 enter 같은 거라든가 attack 같은 거라든가 marry 같은 것들이 있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이따 여러분들이 좀 따로 지금 외워야 될 동사들의 모양이에요. 기본적으로.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동사, 타동사에 대한 가장 기본적 구별 방법이에요. 이 작업을 이거를 머릿속에 딱 집어넣어놓고 이제 문장을 접근을 하시라고. 되셨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1형식도 나갈 건데 지금부터 나간 1형식은 뭐냐면 본질적인 얘기를 하자라는 게 아니야. 조심해야 할 것들을 잡는 거지 이 얘기를 하자라는 게 아니라고요. 아셨어요? 이거는 지금부터 문제 푸시면서 계속 정리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됐죠? 그래서 궁금하시면 계속 와서 물어봐야 돼요. 이게 왜 자동사로 쓰였습니까? 왜 타동사로 쓰였습니까? 물어보셔야 된다고. 사전 뒤지시고 연습하시고. 자, 그 다음에 가볼게요. 그러면 이제 1형식부터 한번 봐봐요. 1형식에 대한 문형을 보시게 되면 1형식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기본 문형이 있습니다. 그죠? 문형이 주어하고
동사 이렇게 하나씩만 있으면 보통 우리가 가장 간단한 형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쵸? 오케이? 요 동사 이름이 뭐라고 그러고요? 완전 자동사라고 하고. 됐어요? 오케이. 그럼 이 형식은 첫 번째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문형 가운데 첫 번째 하나가 문형을 좀 외우셔야 돼요. 이 형식의 문형이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오케이? 첫 번째. 주어, 그 다음에 동사가 들어가면 뒤에 일단 뭐가 붙는 거? 부사가 붙는 거. 됐어요? 그럼 두 번째. 요거 좀 이따가 변형 구조 하나 쓸 거예요. 두 번째는 there 다음에 또는 here 다음에 여기다가 완전 자동사 그 다음에 주어 구조. 요 구조도 하나 있고요. 세 번째는 it 다음에 뒤쪽에 완전 자동사 대절 구조도 있습니다. 이것도 좀 이따가 변형 구조 하나 더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머릿속에서 이 형식에 대한 문형은 한 3가지 정도다라고 판단하시고 보시면 돼요. 됐죠? 교재 다 있어요. 박스 안에. 봐봐. 4페이지에 다 있다고. 4페이지에. 되셨나요? 4페이지 예문 한번 봐봐요. 예문 보시게 되면 They go to school. 자, they가 주어고요. go가 동사죠. 그 다음에 to school 전명구 부사, by bus 부사, at 7 부사, every morning 부사. 길게 나왔습니다만 뒤에 문형 중에서 전명구는 다 부사니까 여기서 쓸만한 거는 뭐밖에 없어요? 주어하고 동사밖에 없잖아. 몇 형식이라고 이게? 1형식. 이해하셨어요? 자, 저 좀 보세요. 아까 얘기했었는데 요거의 변형 구조가 요 부분이에요. 이 부사가요, 나중에 이게 될 때가 있어요. 장소나 특히 방향. 다 그렇지는 않은데요. 장소나 방향을 표시하는 부사가 나오게 되면 이 동사가 지금 무슨 동사라고요? 일형식 동사니까 완전 자동사라고. 그쵸? 장소나 방향을 표시하는 부사가 나왔을 때 뒤쪽에 완전 자동사가 나오게 되면 뒤에 뭐가 도치가 돼요? 주어가 나오고 근데 이때 보통 주어가 길어져요. 길어진 주어가 돼갖고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인 패턴의 도치 방식에서 되게 독특한 게 하나 나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독특한 도치 방식인데 예를 들어서 봐봐요. He, 그 사람은 lived, 살았습니다. in the kingdom, 그 왕국에서 살았습니다. 이거 보시게 되면 이게 무슨 부사예요? 내용 봤더니 장소 부사죠. 그쵸? 이게 주어고 얘가 완전 자동사 맞죠? 그쵸? 근데 이거를 도치를 시킬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하면? 장소 방향부사를 앞으로 도치를 시키면.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하나 있다고. 장소 방향부사가 도치가 되는 이유가 뭐야? 주어가 길어질 때 도치를 시킨다고요. 오케이? 그럼 장소 방향부사를 빼볼게요. in the kingdom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 완전 자동사를 그대로 쓰시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he를 옮기는데 he를 뭐로 옮겨야 돼요? 그냥 he를 옮기진 않아요. 보통은. 아시겠죠? 그것도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겁니다. the 다음에 king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who had a beautiful daughter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수식어가 나와서 길어진 주어 요 구조에서 도치가 발생을 합니다. 이것도 편입에서 되게 자주 발생하는 도치의 파트 가운데 하나란 말이에요. 됐죠? 이해했어요? 이렇게 보고 여러분들이 따라올 만하면 계속 나가는데 안 그러면 접을 겁니다. 저는.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반응에 따라서 그러니까 더 줄지 안 줄지는 제가 결정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알면 아는 만큼은 얘기해줘요. 자, 그 다음에 조금만 더 나가도 괜찮아요. 지금은 여기서 아까 제가 he를 안 쓴다 그랬잖아요. he를 안 쓴다는데 안 쓰는 이유가 뭐냐면 he를 쓰게 되면요. in the kingdom 자주 안 보이는 패턴이긴 합니다만 he를 쓰면 이렇게 써야 돼요. he lived. 독특하죠? 이렇게요. 왜 이럴까요? 짧아요. 주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장소 방향부사가 도치가 되는 기본적인 이유는 주어가 길어서. 이해하셨어요? 그럼 나중에 확장이 가능해요. 어떻게 해요? 장소 방향부사가 아니라 다른 부사라고 하더라도 긴 주어가 나오면 그리고 완전 자동사가 되면 도치가 가능해진다. 는 얘기만 합시다. 됐어요? 요 개념을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얘를 한 단어로 바꿔보세요. In the kingdom. 우리가 그 왕국을 알고 있다 칩시다. 뭐라고 불러요? 그 왕국에 가봤어? 그 왕국이 우리가 미리 알아서 알아. 그럼 줄여서 뭐라고 말해요? 너? 왕국이니까 너무 이렇게 현실감이 없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유니체인지 편입학원 안다 치자. 너 그 학원 가봤어? 그러니까 처음에 말할 때는 그 학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학원 내가 알아. 그럼 뭐라고 말해? 거기라 그러잖아. 거기. 거기가 영어로 뭐야? 대여. 그죠? 얘를 뭐로 바꿔요? 대여로 바꿔도 돼요. There lived a king. 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Who had a daughter. 그죠? 이건데 요 구조가 바로 무슨 구조예요? 요 구조예요. 유도부사구입니다. 같은 놈이라고. 얘하고 얘하고. 그러면 똑같습니다. 여기도 보세요. 이 문장 구조에서는 이런 구조가 잘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구조에서는 되게 잘 나와요. There lived. 그 사람은 살았습니다. 이렇게 쓰게 되면 이거 주어 동사 인칭 대명사로 짧아진 주어는 반드시 다시 정치가 된다고. 도치가 아니라 여기서도. 됐어요? 지금 하나씩 다 접는다. 이제는 끝이에요. 개념 잡아두세요. 주어가 인칭 대명사면 다시 정치. 아무도 안 적는데 적어야 돼. 거기다 좀 적어놓으라고. 교재 박스 옆에다가. 정말 열심히 들으시는데 약간의 표신 좀 해두세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거요. 이 다음에 완전 자동사 대절 구조도 아까 변형 구조 있다고 그랬죠? 여기서 되게 어려운 개념이 하나 나와요. 좀 어려운 개념이 뭐냐면 잘 들어요. 요 주어 있죠? 종속절의 주어가요. 가짜 주어 자리로 이렇게 쭉 올라가요. 방금 내가 말씀드린 게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이유는 뭘까요? 앞에 게 주절, 대절이 무슨 절? 종속절. 종속절은 계급이 떨어져요. 주절보다. 그러니까 하급이라고 얘가. 근데 종속절에 있던 게 주절로 가는 거는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계급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rising이라 그래요. 정말 중요한 개념 가운데 하나가 지금 나왔어요. 상승 구조라는 게 여기서 처음 등장한다고. 됐어요? 잘 잡아두셔야 돼, 밑에다가. 종속절의 주어는 가짜 주어 자리로 상승한다. 가능하다고. 됐어요? 상승을 하게 되면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완전 자동사가 나오는데 이게 바뀌어요. 완전 자동사가 아니라 불완전 자동사가 돼요. 왜? 대절이 보호가 돼버리거든. 그래서 대절을 뭐로 바꾸냐? to 부정사로 바꿔요. 상승이 발생하면 무조건 대절은 to로밖에 안 바꿉니다. 이게 규칙입니다. 그럼 그게 규칙이라는 얘기는 걔가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지. 어본 걸로 바꾸지 말라고. 됐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쓰는 문장 규칙이 뭐냐면 이게 나옵니다. 봐봐요. it, 그 사람은 seems that, 데디아처럼 보입니다. he, 그 사람은 knows, 알고 있습니다. everything,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했으면 이때 종속절의 주어가 누구요? he, 얘가 어디로 간다고요? it, 올라간다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he 그대로 쓰시고 동사를 그대로 두는데 자, 일단 위에 게 몇 형식이야? 몇 형식? 이 형식. 근거는 주어, 동사, 다시 주어잖아. 가주어, 진주어. 이 형식. 이해하셨어요? 보호가 아니라고 쓰임 다음에 대절이. 그러니까 이 형식의 구분을 하는데 요 놈을 그대로 쓰임이라고 쓴 다음에 이 놈을 뭐로 바꾼다고요? 주어가 없는 문장은 존재할 수가 없다. 뭐로 바꾸라고요? to로 바꾸시라고요. to 다음에 know예요, knows예요. know,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니까. 맞죠? 오케이.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그대로 쓰죠. everything 이라고 쓰시면 이때 잘 보세요. to know everything이 누구로 설명해주고 있어요? 주어 설명하죠. 주어 설명하는 말은 뭐라 그래요? 보호. 보호 개념 잘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보호 개념 놓치면 계속 힘들다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형식에 대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보호에 대한 개념은. 됐어요? Anyway. 그래서 이때는 주어, 동사, 주격, 보호입니다. 몇 형식? 이 형식. 형식이 바뀌어요. 문형 자체가. 됐어요?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얘가. 되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교재들을
4페이지 맨 밑에 It seems that she is sick 이라는 거를 5페이지에 가본 바꿔놨어요. She seems to be sick. 운영 정리해두세요. 4페이지 맨 밑에 문장은 일형식. 대절을 진주어, it을 가주어. 됐죠? 그 다음에 5페이지 맨 위에 있는 거는 몇 형식? 2형식. 이걸 외우라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개념 이해하시라고. 형식에 대한 이해가 완벽하셔야지만 문제가 풀리기 때문에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밑에 계속 나와 있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넘어갑니다. 1형식 문형 끝났고 2번 갑니다. 5페이지 맨 위 2번. 의미상 주의할 동사 중요 표시 5개입니다. 이거는 단어 암기입니다. 문법 아니에요. 되셨나요? 우리가 알기에 1형식 동사로 안 쓰이거나 쓰이는데 의미가 일반적인 뜻이 아닌 거를 잡아둔다고 보통.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첫 번째 do. 뜻이 뭐예요? 충분하다. do가 충분하다라는 뜻일 때에는 반드시 will과 함께 쓰입니다. 기억하세요. will do. 그냥 do만 외우지 마시고요. will do가 충분하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will do. 충분하다. that'll do. 그럼 돼요, 그냥. 그거면 돼. 이런 느낌이야. that'll do. 됐죠? How much money do you need? 얼마나 필요한데? Maybe 4,000 won? 4,000원이면 돼요. 그거면 돼? Is that enough? 그때 that'll do. 그러면 돼요. 됐죠? 외워요. will do. 충분하다. 2번. pay well. pay는 무슨 뜻이에요? 자동사로 쓰이면 이익이 되다. be benefitable. 좀 적어보시죠. be benefitable. 단어 외우시는 작업이니까 여러분들이 하세요. 그 다음에 honest 다음에 seems to count. count가 동사면 뜻이 어떻게 돼요? be important. 동의어 뭐죠? 동의어 count라는 말 말고 이 count가 지금 나와 있는데 count라는 말과 동의어가 뭐죠? 또 하나가 matter. 이 단어도 참 많이 나오죠. matter가. counter보다 오히려 matter가 더 많이 나와요. 이유는 matter가 명사로서는 뭐야? 물질. 동사로서는 중요하다. 그러니까 품사를 구분을 해야 다 뜻이 나오기 때문에 출제를 많이 한다고. matter를. 됐죠? 오케이? It is your honesty that matter. 이렇게 쓴다고요. 이 구문으로 참 많이 쓴다고. 맞아요? 틀려요? 괜찮아요? 괜찮기 뭐가 괜찮아? 빠울. 틀렸지? It is that. 강조 구문이잖아요. 너의 정직. 이 matter라는 동사나 count라는 동사는 강조 구문에 제일 많이 쓰인다고. It is that 구문에서요. 그건 바로 네 정직이야. 뭐가? That matters. 3인칭 단수 현재. 중요한 건 왜? 동사니까. 명사 아니라고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matter 자체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이게 문장에 들어갔을 때 다른 것도 되게 헷갈리게 만들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얘기야. 아셨죠? 오케이. 이렇게 두시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네 번째, made라는 단어, toward랑 함께 통째로 써두세요. make toward, 가다. 어디로 가다. 뜻이 뭐죠? go to 이 뜻입니다. 어디로 가다. make가 일형식이면 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또요, head for. 자, 비슷한 말들이기 때문에 같이 적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money talks. be important의 뜻입니다. 돈이 중요하다. 돈이면 다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works라는 말은 뭐죠? 효과가 있다. be effective. 효력이 있다. 효과가 있다. 되셨나요? 그리고 밑에 work라는 단어 옆에 써놓으세요. 이렇게 work. 효과가 있다라는 뜻일 때요. 쓰는 전치사도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효과가 있다. 사람에게. 그죠? 뭐라고 쓸 것 같아요? The medicine works. 삐리리 미. 뭐예요? work on. 그러니까 약은 먹으면 그런 개념이 있죠. 먹게 되면 이렇게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접촉에 대한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work on me 하게 되면 효력이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됐죠? 외워두세요. 자, 주의할 일형식 동사로 갑니다. 5페이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문법책에 나와 있는 단어들은 원래 일상적인 단어는 아니란 얘기다. 됐죠? 첫 번째, 일형식 동사 수동태로 쓰지 않습니다. 이유는요? 원래 자동사는 수동태 안 씁니다. 그쵸? 오케이, 밑에 문장 보세요. exist, develop, disappear. 자, develop이라는 단어 한번 봐봐. exist는 여러분 다 아시는데 develop이라는 단어를 보시게 되면
develop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개발하다도 있고요. 그러니까 발달하다도 있어요. 개발하다는 뭐 자동사야, 타동사야? 개발하다, 발전시키다라는 개념은 타동사야, 자동사야? 타동사지. 그죠? 뭔가가 스스로 발전하다는 그건 자동사란 말이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교재 한번 봐봐요. 2번 rain containing clouds was가 아니라 were네요. were. 바꿔주세요. 됐죠? rain clouds, rain containing clouds. 비를 포함한 구름들이 were developed. 수동태죠? over the mountains. 산 상공에서 발달했습니다. 자, 이거 자동사야, 타동사야? 자동사라고요. 아까 이거 기억나요? 다시 봐봐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게 되는 문제가 이런 문제들이란 말이야. 이걸 풀 땐 이 개념이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적 발생. 그죠? 비를 포함한 구름이 산 상공에서 발달하는 거는 뭔가 행위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적 발생이라고. 자연적 발생이 뭘 쓴다고요? 자동사 쓰는 거야. 됐어요? 수동사 쓰면 안 된다. 오케이. 지우시고 그냥 developed. 지우시면 되죠. 1번도 틀린 문장입니다. 그죠? 어떻게 써야 돼요? is, existed에서 is를 제거하시면 되겠고 exist라고 쓰시고요. 3번에 disappear는 쉽잖아요. 사라지다. 요것만 나오면 돼요. 주어만 나오면 끝나는 거야. 그치? 뭐가 사라졌는데 이게 자동사란 말이지.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disappear도 were disappeared가 아니라 그냥 disappeared. were 지워버리시고. 됐죠?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2번도 중요 표시 5개 해야 됩니다. 타동사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번역은 타동사인데 쓰기는 무슨 동사라고요? 자동사라고요. 되셨나요? 뒤에 전치사와 함께 반드시 암기하십시오. 되셨나요? 오케이. 첫 번째, apologize to. 사과하다. 2번, result in. 중요하죠? 중요 표시 따로 해두시고. 2번. 3번, refrain from. 삼가하다. 체킹하세요. 체킹하세요. 4번, graduate from. 체킹하세요. 근데 옆에 따로 쓰세요. graduate. graduate라는 단어는 조심할 게 뭐냐면 옆에다가 꼭 써놓으세요. graduate from이라고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럼 생각을 해봐. 뜻이 어떻게 돼요? graduate from이니까 이것만 번역해봐. 뭐뭐로부터 졸업하다죠. 주어가 학생이겠어요? 학교겠어요? 학교가 졸업을 해? 학생이 졸업하겠죠? 이거 지켜야 돼요. 학생일 때만 자동사예요. 학생일 때만. 그럼 뒤에 from 다 뭐 나와요? 이거일 때만 자동사라고요. 그럼 뒤집을게요. 만약에 학교가 graduate를 한대요. 영어에서. 네? University of Seoul. 그죠? National University of Seoul. 서울 국립대학은 이게 주어야. 학교가 graduate를 한대. 자동사겠어, 타동사겠어요?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학교가 스스로 졸업을 지가 하고 나가버리는 거야? 그럼 서울대학교 사라져버려? 아니라고요. 학교는 졸업을 시키는 주체죠. 그러니까 그게 컨텍스트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해석만 하시면 안 된다고. 앞뒤 문맥을 따져야 된단 말이야. 컨텍스트를. 학교가 주체면 graduate라는 단어는 타동사가 돼버리죠. 조심하셔야 돼요. 써놓으시라고. graduate. 이건 타동사야. 그러니까 뒤에 뭘 써요? 학생을 졸업시키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사전을 보시게 되면 graduate가 졸업하다도 있고 졸업시키다도 있어요. 시키다가 타동사예요. 시키다라는 뜻일 때는 누구밖에 안 된다고? 학교밖에 안 된다고. 이해하셨죠? 끝. 자, 5번에 account for. 뜻 적어두시죠. 워낙 중요한 뜻이 많아서. 뭐예요? 첫 번째. 설명하다. 그게 끝이에요. account for. 그게 제일 중요한 뜻이에요. 설명하다. 너무 많이 나와요. 맞죠? 또 뭐 있어요? 그 다음에. 차지하다라는 개념이 있죠. 또요. 책임지다라는 말도 있어요. 또요. 죽이다까지 가요. 외우세요. account for. 설명하다 제일 많습니다만 차지하다, 책임지다, 죽이다. 다. 넘어갑니다. 6번 add to. 첨가하다. 외워두시고요. agree to. agree to. 사물. agree with 사람. 구분해두세요. agree to. 사물. agree with 사람. 8번 consist of. 뜻 적어두세요. 따로 옆에다가 위로 빼서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
consist in 뜻이 뭐예요? 옆에 써있죠? 본질적 가치가 어디 안에 있다. 이건 단어 뜻이 다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얘기죠. conform to 뜻이 뭐예요? 9번 순응하다. 됐죠? 10번 complain 뜻이 뭐죠? 불평하다인데 옆에 잘 봐봐. 불평하다가 grumble이야. grumble은 at이야. complain은 of 하나 더 about. at은 아니다. 됐죠? consent to 동의하다. 12번 experiment with 중요 표시 따로 해두시고 왠지 알 겁니다. experiment가 생긴 꼬라지가 명사야. 똑같다고 실제로 명사랑. 아셨죠? 근데 ment지만 뭐가 된다고요? 동사 가능하다. 됐어요? belong to, listen to, participate in 15번 중요합니다. participate in 참가하다. 나오면 무조건 밑줄칩니다. wait for, interfere with 잡아두시고 interfere with sympathize with 됐고요. 19번 prevail in 만연하다. prevail 뜻 적어놔야 되겠네요. prevail in 장소 만연하다. 번성하다. prevail on 사람 설복시키다. prevail against 극복하다. 되셨나요? specialize in 전공하다. 넘어가시고. 됐습니다. 4번 능동형 수동 개념 가보겠습니다. 능동형 수동 개념은 밑에 나와 있는 그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일단 저 좀 봐봐요. 개념을 잘 봐봐. 무슨 개념이야? 형태는 능동이야. 그죠? 근데 뜻은 그 뜻이에요. 능동형 수동이란 말 뜻 알았죠? 영어에서 쓰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다고. 첫 번째가 진행형, 두 번째가 비투용법, 세 번째가 양태부사라고. 근데 이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기본적인 부분이 약해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이거는 제껴도 괜찮아. 많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조금만 더 어드밴스드를 하려면 꼭 하셔야 되는 부분도 이 부분이기도 하단 말이야. 됐죠? 외워두세요. 첫 번째가 비투용법, 두 번째가 뭐야? 진행형, 세 번째가 뭐야? 양태부사. 이게 핵심이에요. 되셨나요? 그러니까 몇몇 단어가 그렇게 주로 쓰입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봐봐요. 첫 번째. 묶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문장을 묶어주세요. cooking, printing. 됐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진행형으로 쓰이게 되면 수동적 의미가 됩니다. 앞에 meat, 고기가 요리하는 거 아니잖아. 지가 요리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뭘 써요? 그냥 cooking. 이해하시겠죠? 오케이. printing, 옆에 동일한 단어 publishing 적어두시고. 됐죠? 밑에 house 다음에 is to let, house란 단어 그 문장 하나 따로 잡아두시고 옆에다가 비투용법 적어주세요. 비투용법. 그리고 옆에다가 단어를 더 적으세요. 비투용법에 많이 쓰이는 단어가 지금 let 있죠? let. 또요? rent. 하나 더요? blame. 이 중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blame. 그죠? 그래서 옆에 빈칸을 좀 적어보세요. You are to blame. 이게 번역이 어떻게 돼요? blame이 비난하다란 뜻이야? 받다란 뜻이야? 비난하다인데 이거 번역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어떻게 하라고? 네가 비난 받아야 한다는 뜻이라고. 됐죠? 네가 비난 받아야 한다. 조심해 두시고.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문장 보시기 바랍니다. 세 개를 같이 묶어두시면 됩니다. 그게 양태부사 관련된 것들입니다. The cloth washes easily. wash 한번 줄쳐봐. wash. 잡았어요? The cloth washes easily. 밑에서 세 번째 문장. The cloth washes easily. washes가 형태가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이죠. 세탁을 하다라는 뜻이죠. 근데 주어가 뭐야? cloth잖아. 옷이 지가 세탁하냐? 말도 안 되죠. 근데 능동 썼죠. 누구 때문에 뒤쪽에? easily 있어서 그런 거라고. easily가 있어서. easily가 무슨 부사? 양태부사. easily. 그 다음 밑에 well. 그 다음에 smooth. 해서 양태부사라고 묶어두십시오. 되셨나요? 양태부사는 나중에 부사편 가면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 테니까 옆에 써놓으세요. 양태부사 써놨어요? 괄호 여시고 옆에다가 동작 수식 부사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럼 잠깐 봐봐요. The cloth, 그 옷은요.
wash. 빨래가 돼요. every morning. 이렇게 썼어요. 매일 아침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다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동사를 강화하는 부사가 나오지 않으면 이건 시간 표시 부사 아니야. 그쵸? 그러면 이렇게 쓰지 않는다고요. 이해하셨어요? 예. The cloth is washed. 이게 맞다고, 이게. 정상적으로 쓰는 게. 됐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많지 않기 때문에 까먹을 거란 말이에요. 시험장 가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 번 읽어갖고 복습하시라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기억만 나면 돼. 아, 이게 그거였구나. 이것만 나면 돼. 기억만 나면. 문제 나왔을 때. 됐어요? 오케이. 넘어갑니다. 7페이지 맨 위로 갑니다. 대격부사. 들어본 적 있어요? 혹시 대격부사라는 말? 오케이. 대격부사라는 게 뭐냐면 봐봐요. 이거야. 대격부사가 일단은 대격부사라는 게 이겁니다. 부사라고 하는 게 뭔지는 알잖아요. 그죠? 근데 대격부사라는 게 뭐냐면 대격이라고 말 그대로. 원래 부사가 아니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명사를 뭐로 만드는 거냐면 부사로 인정하는 거예요. 문장 안에서. in context. 문맥 안에서 원래 명사를 갖다가 부사로 인정해버리는 거라고. 아시겠어요? 그게 많진 않아요. 어떤 단어들이 있냐면 그 블랭크 안에 쓰시면 돼요. 전치사가 없이 명사로서 부사를 대신하는 경우인데 밑에 시간, 거리, 중량, 가격 이라고 쓰세요. 시간, 거리, 중량, 가격. 개념 이해했어요? 개발이. 그래서 밑에 문장 보시게 되면 원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은 walked, 걸었습니다. 2 hours. 2시간 동안 걸었는데 그 2 hours 줄쳐봐. 그게 맞아 틀려? 맞단 얘기야. 원래 정상적인 표현은 옆에 있는 for 2 hours가 정상인데 4를 빼도 괜찮아요. 왜요? 시간 표시 개념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저 좀 봐봐요. 저 좀 봐봐요. 아까 제가 썼던 문장에도 그게 있었어요. 어디? 요거. every morning이 품사가 뭐예요? 시간 명사야 이것도. everybody 명사, everything 명사, every morning도 명사라고. 근데 앞에 뭐 없어요 지금? 전치사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괜찮다고요. 이유는 대격부사.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들 보시면 돼요. 두 번째 문장 보세요. She lives there. 그 사람은 3 miles far from the town. 그 3 miles 줄 쳐봐요. 3 miles. 그게 뭐야? 시간 표시 부사지. 아니, 거리 표시죠, 참. 그죠? 원래 뭘 쓰는 게 정상이라고요? at 3 miles가 정상인데 안 썼다고요. 괜찮다고요, 안 써도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이거는 봐봐요. 문제를 출제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라고. 한 가지는 뭐야? 함정이야. 이게 한 7, 80%라고. 나머지 하나가 뭐예요? 영작 문제에서 나오는데 영작 문제는 많은 학교에서 안 내. 가끔씩 군소학교에서 한두 개 내는 것 뿐이기 때문에 얘가 나올 개연성은 높진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개념만 쫙 잡아주시라고. 대격부사라는 개념만. 이해했어요? 오케이. 좀만 쉬었다 합시다. 늦게 온 사람.